안녕하십니까. 자, 당진 건강가정지원센터 비대면 수업 이유식 편을 맡게 된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부모님들이 유아기의 영양과 그리고 얼마만큼 또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되는지, 또 수유는 얼마만큼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영양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한 3살까지의 밥 먹기 전까지 이유식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줄 알지만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결혼 16년차, 그리고 중학교 1학년, 6학년, 그리고 7살 딸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이제 소감이랄까, 경험이랄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영양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자, 매번 이런 이유식 수업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이유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고 또 이유식을 좀 직접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이제 대본을 좀 보고 하게 되는데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유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유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소나 또 어떻게 이유식을 하셔야 되는지, 이유식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에는 실습을 할 건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기에 한번 끓여보셔야 될 쌀미음, 그리고 이제 생선이 들어간 달고기죽, 그리고 또 이제 진밥, 멸치랑 청경채가 들어간 멸치 청경채 진밥, 그리고 완료기에 반찬으로 내실 수 있는 달고기 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도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실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PPT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경험삼아 말씀도 드릴 건데요. 총 합해서 1시간 조금 넘짓한 이제 시간을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식은 뭐냐면요. 이유식은 젖대기를 얘기해요. 이유는 젖대기를 의미하는데, 우리 모유를 먹이시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가 사실 모자라는 분도 계시고, 또 모유가 돌 때까지 이어지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은 전자였는데요. 모유가 좀 모자라서 4개월 때부터는 사실은 혼합하기도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유를 먹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유식을 조금 서둘러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유는 조금 이제 소에서 만들어져서 나중에 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때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모유에서 분유를 먹이긴 먹이지만 분유와 이유식을 좀 혼합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4개월 때부터 분유와 이유식을 혼합을 해서 이제 주게 되었는데요. 처음 저도 끓여준 게 쌀미음입니다. 그래서 미음인데, 미음이랑 응이랑 죽이 있어요. 사실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쌀가루를 물에다 풀어서 끓이시는 건요, 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죽은 쌀알이 좀 형태가 있는 형태로 좀 묽게 끓인 것을 죽이라고 하고, 또 미음은 한번 그런 것을 끓여서 갈아서 체에다 내린 것을 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다른데요. 오늘 제가 실습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좀 쌀을 불렸다가 갈아서 끓이는 거기 때문에 미음에 속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유식은 몇 개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처럼 모유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은 4개월부터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좀 아기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좀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알러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모유가 모자라면 좀 이유식에서 좀 보충하는 그런 형태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유에서 좀 줄 수 있는 영양이 이제 확 커지면서 아이는 필요한 영양이 많아지고 모유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음식에서 좀 영양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게 이유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젖대기를 의미하고 6개월 이후나 4개월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에는 묽게 시작해서 분유보다 조금 이제 되게 시작을 해서 한 숟가락부터 또 점점 되고, 그리고 또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밥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쭉 3살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유식이라고 하고요. 3살 음식 8가지 간다. 3살 건강 8가지 간다고 하죠. 그래서 3살에 먹었던 음식들을 80가지 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유식을 골고루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 드린 PPT를 조금 보시면요,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양편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영아기의 영양이 있습니다. 영아기의 영양. 그래서 영아는 갓 태어나서 몇 살까지냐면 1년까지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간을 일생 중에 가장 성장이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몸무게랑 5개월이 지난 몸무게랑 약 2.5배 정도 훅 큰다고 해요. 그래서 영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4개월부터는 좀 4개월이나 6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영아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과 달리 에너지 영양소를 저장할 여유가 없으므로 영양의 부족,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영양 섭취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영양 장애나 부족을 불러오고요. 반대로 이제 너무 많이 주시면 영양 과잉이나 비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시잖아요. 우리 애기는 말라가지고 표준 체중에 미달이라서 조금 더 많이 줘야겠다라는 욕심으로 아이한테 음식을 많이 주시면 오히려 이제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개수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비만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0에서 5개월 정도는요, 모유 수유량이 있는데 이건 750ml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여자 영아는 이제 50에서 시작해서 쭉 늘어가고요, 수유량이요. 그리고 남자 아기는 거의 이제 70에서 시작해서 쭉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모유량은 750ml, 5개월 정도까지요. 자, 그리고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에는 모유와 이유식을 혼합하기 때문에 모유량은 600ml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에 5, 6개월 때 이제 이유식이 시작하는데요. 이유식을 5, 6개월 시작하실 때는 수유량은 그때는 800에서 1000ml 요 정도고요. 이유식 양은 30에서 80cc입니다. 30에서 80cc를 따지면요, 뭐에 속하냐면 이유식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내지는 이제 3숟가락 요 정도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처음에 아이 이유식을 하려고 쌀미음을 써서 식혀가지고 이제 입에 넣어줬더니 아기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혀로요. 그래서 맛이 없나? 왜 안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먹는다는 개념은요, 우리가 아직 아이들은 따라서 삼키는 것만 해봤기 때문에 뭐를 받아들일 때, 무엇을 미음이나 이런 걸 숟가락으로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삼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유식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는 법을 배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성스럽게 써서 줬는데 왜 안 먹지가 아니고요. 아직 아이들은 먹어서 삼키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흘리고 내뱉는 게 원래는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뱉어도 흘려도 좀 이제 먹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숟가락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두고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중기에는요 7, 8개월 때예요. 7, 8개월 때는 700에서 800ml 수유량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유식량은 80에서 120cc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식 숟가락으로 4숟가락에서 6숟가락까지 늘려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7, 8개월 때 6숟가락 먹는다고 해서 아이한테 막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봐가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배변 상태와 소변 상태와 그리고 이제 먹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주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2번 시간을 정해놓고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또 당근이나 양파 이런 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극이 적은 채소부터 천천히 아이들한테 조금씩 넣어서 반응을 보시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는 9개월에서 11개월이에요. 그래서 11개월에는 수유량은 700에서 800 정도 되고요. 이유식량은 1120에서 150 정도로 이제 한 6숟가락에서 8숟가락까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유식 횟수는 시간을 정해서 3회 정도 하시고요. 이때는 생선, 육수, 생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기에는 제가 이제 달고기죽을 끓였잖아요. 그런 흰살 생선부터 차근차근 하셔서 붉은살 생선으로 가셔야지, 붉은살 생선 먼저 주시면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흰살 생선부터 차근히 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완료기는요, 이제 돌 때부터 18개월까지인데요. 이제 그때는 수유량은 줄어듭니다. 400에서 500이고 그 대신 이유식량이 늘어나서 150에서 180cc 정도, 이제 숟가락으로 따지면 8숟가락에서 이제 12숟가락 정도, 이 정도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토마토, 감자, 고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밥을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진밥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아기의 영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의 영양을 보시면 돌이 지나고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 칼슘, 철분, 아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이들이 이제 신체를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살을 돋게 한다든지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이런 것들에 이제 맞춰지는데요. 그리고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칼슘은 골격을 형성하고요, 이 치아를 형성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칼슘은 멸치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제 뱅어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뱅어포를 이제 부드럽게 해서 죽을 끓여 주신다든지, 뱅어나 실치 나올 때 좀 맑은 장국을 끓여 주시다든지, 아니면은 좀 볶아서 잘게 잘라서 밥에다가 넣어서
먹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칼슘은 혈액 응고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철분, 3번의 철분은 철분 부족 시 발달장애가 일어나고요. 인지능력 손상, 특히 3세 이하에서 철분 부족이 많아 이제 달걀, 육류, 견과류가 좋은 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세 이후부터는 견과류를 드셔도 되는데 돌 이전에는 견과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러지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아연은요. 아연은 제가 약국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거기 보시면 면역력 강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감기도 많고 잔병치레도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셔서 아연 제제를 사서 먹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좀 결핍되면 아연이 조금 모자란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연이 들은 육류, 해산물, 잡곡류, 콩류 이런 거를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연 같은 거는 좀 식욕이 아이가 없다거나 설사가 났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연이 많이 들은 이런 해산물, 잡곡류, 콩류로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소고기에 아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굴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굴은 좀 알러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3세 이후에 굴을 익혀서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5번에 비타민 B12. 예, 비타민 B12를 유아기에 조금 주셔야 되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이고 성장 발육기에 유아가 체내에 에너지와 단백질을 이렇게 대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류, 조개류, 전어, 꽃게, 달걀, 메추리알, 우유 및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비타민 D, 6번의 비타민 D 보시면 우리가 요새 비타민 D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시려고 일부러 비타민 제제를 드시잖아요. 사실은 비타민 D는요, 햇빛을 보면 자외선을 쏘이면 자동적으로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햇빛을 조금 쏘이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제 좀 개월수가 되면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일광욕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생선, 달걀, 버터, 간, 버섯 이런 것들을 섭취를 시키시면 비타민 D를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C는요, 수용성 비타민인데 수용성 비타민이 뭐냐면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레모나나 비타민 C 제제를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비타민 A, D, E, K, F 이런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밖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양을 드셔야 되고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좀 드셔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인체에 콜라겐을 합성하고 항산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키위, 오렌지, 귤, 레몬, 사과, 그래서 이 과일 종류를 먹는 이유는 되게 맞습니다. 비타민 C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브로콜리나 연근이 예속합니다. 자, 우리가 꼭 섭취해줘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8번의 물이 있죠. 물은요, 우리 신체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물이 모자라면요, 침도 땀도 그리고 이제 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열, 설사, 상처, 외상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 2세 때는 물 1리터, 그리고 3에서 5세 때는 1.4리터를 하루에 공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억지로 먹이시진 마시고요.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제 물을 조금 줄까 그러고 물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에 뭐가 있냐면요, 요거트, 유산균이 있습니다. 요새 유산균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유산균은 장까지 이렇게 살아서 가는 게 어렵다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유산균은 장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뭐 캡슐 유산균, 생유산균 그런 것들을 조금 모유 뭐 유산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알아보셔서 이제 적당한 것을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것을 공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소화기관 내 박테리아도 스트레스를 부추길 수 있는데 2013년 UCLA 연구진은 성인 여성 36명을 대상으로 매일 요거트나 유산균을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요거트를 먹지 않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요거트를 먹는 이들보다 감정과 스트레스 등이 관장하는 뇌부위 활동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리고 장내 세균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장내에 이제 좋은 균들이 살면 이제 성격이 온순해지고 또 날카로워지고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꾸준히 뭐 한 달 먹여서 뭐 배변이 안 좋아졌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유산균은 섭취시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유와 이유식을 병행하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워낙 세상이 좋아서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업체에서 배달을 시키시는 것도 있지만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요거는 조금 내가 남의 손을 좀 빌려야겠다. 근데 이제 먹는 것만큼은 사실은 저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아버님이 하시든 어머님이 하시든 좀 도와서 이유식 정도는 좀 해서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 양을 조금 줄이거나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자의 역할 중에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잘 먹는다고 너무 많이 이제 주시지 마시고요. 조금 먹여보시고 조금 횟수나 시간이나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번 먹이실 때는 뭐 낮에 1시에 먹인다. 그러면 1시에 꾸준히 50cc를 제공을 하시고요. 일주일 지나서 조금 더 먹겠다는 아이의 표현이 보이면 한 숟가락 정도 또 늘려주시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늘려주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너무 많은 양을 늘려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고기나 생선을 공급하지 마세요. 네, 아이들은 소화기관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우유를 먹으면 개워내는 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걸 알고 보니 이제 식도와 위 그 사이가 너무 짧아서 소화를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와서 뱉어내는 게 좀 양이 많다고 의사 선생님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게끔 생선이나 고기는 개월수에 맞게 공급하되 양은 조금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는 뭐 이유식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에 넣고 또 뭐 한 숟가락 늘리고 이런 거는 좀 우리 아이에 맞게 조금부터 시작해서 한 숟가락 늘려서 2숟가락 늘려서 이렇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소화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씹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 뭐 고기 가른 것을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씹는 연습은 안 돼 있고 삼키기만 하면 나중에 이제 소화기관이 체해서 애기는 이게 체한 건가 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켜서 좀 애가 먹고 나중에 또 조금 더 큰 뒤에는 고기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은 너무 성급하지 않게 한 돌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 상태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유식을 한번 먹었는데 배변 상태는 어떤지, 변의 상태는 어떤지, 또 표정은 어떤지 그런 거를 살피셔서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토하지는 않는지, 설사를 하진 않는지, 변의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거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차를 유지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한 번 주시니까 상관없는데 2번 줄 때, 3번 줄 때는 일정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개 이제 아침을 8시에 먹으면 점심을 12시나 1시에 드시잖아요. 그럼 그 텀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4시간, 5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도 4시간, 5시간 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차를 두고 이유식을 하시는 게 올바르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변 장애 시 이 별도의 관리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변비가 왔다 그러시면 이제 유산균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보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유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모유로는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씹는 능력도 길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아직 씹어서 삼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하실 때는 삼키는 이걸 먹어서 삼키는 능력을 조금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턱이나 위나 장이나 그런 이제 소화기관 그리고 이 씹는 기관 이런 것들을 좀 발달을 시켜주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제 도와줘요. 이유식을 함으로써요. 자, 그리고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시간을 정해두고 정확한 양을 그리고 일정한 텀을 두고 해주셔야지 나중에 커서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길러주시는데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감각,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냥 사다가 주는 이유식보다요, 엄마가 만들어서 색도 내고 질감도 어떤지, 우리 왜 오감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지고 뭐 하는 오감 교육들이 있는데 그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오늘 달고기 죽은 당근 들어가서 조금 주황색이고 또 호박 들어가서 초록색도 있고 그리고 죽은 만져봤더니 미끈미끈하고 또 무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다 느끼고 냄새도 향기롭구나, 고소한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음으로써 뜨겁고 차갑고 하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자체가 조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식을 꼭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해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는 뭘 안 먹어요. 채소를 안 먹어요. 김치를 안 먹어요. 사실은 편식은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나쁜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시금치 김밥을 먹다가 시금치가 목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 시금치를 잘 안 먹는 그런 습관을, 왜냐면 생각에 시금치는 그런 음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음식에 나쁜 기억을 갖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멸치를 먹었는데 멸치가 비렸어요. 그리고 아니면 딱딱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좀 그런 기억을 해서 나중에 멸치를 또 안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좀 어머님 정성 들여서 우리 가족의 입맛에 맞게 이유식도 해주시면
네, 아이들은 편식 없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기호가 강하기 때문에요. 식사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활 방식을 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소를 안 먹거나 과일을 안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편식이죠. 근데 문제 있는 편식은 채소를 아예 먹지 않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등 먹지 않는 음식이 많은 편식은 문제가 있는 편식이고요. 문제가 없는 편식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검정콩은 안 먹는데 두부는 먹는다던가, 검정콩은 안 먹는데 흰콩은 먹는다거나 팥은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거의 없는 편식입니다. 그래서 대체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 것을 먹는 것은 편식이 그리 어려운 편식은 아닌 거죠. 자, 편식은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자율신경도 불안정하면 편식이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신경을 쓸수록 식욕부진이 되어 점점 편식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먹기만 해도 돼, 너 이거 좋으면 이거 먹고 이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편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편식을 좀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편식이 왜 나쁘냐면요, 성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나 키, 영양소 부족으로 뭐 뼈의 건강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편식은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편식을 고치는 방법은요, 여기 PPT 자료를 보시면 편식을 개선하는 방법은 싫어하는 재료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넣어서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서 나중에 알아도 그동안 먹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과요, 이번에 가족이 한꺼번에 그 음식을 잘 편식을 하지 않고 가족들도 편식 없이 다 먹는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식을 줄이시고요. 자, 4번에 싫어하는 음식은 배고플 때 먹고,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시금치를 싫어하면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서요,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국을 먼저 좀 먹을 수 있도록 먼저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재료의 조리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만약에 멸치를 안 먹으면 멸치에 볶음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멸치를 다른 곳에다 넣어서 바삭하게 튀겨서 드신다든지, 바삭하게 해서 이제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튀겨서 준다든지 이제 볶아서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싫어하는 방식보다 조리 방법을 바꿔서 공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주위 사람들이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을 맛있게 옆에 사람들이 먹어준다거나, 싫어하는 식품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주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되게 이제 아이들은요, 무엇을 좀 보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상대방이 잘 먹으면 난 싫은데 저 사람 되게 맛있게 먹네, 그럼 나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에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꾸준히 보여주시면서 노출시키시면서 그게 이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내 아이의 성장은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하셔도 되고, 제가 엄마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제 이유식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모님이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멸치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멸치를 먹게 만들지, 우리 아이가 채소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채소를 먹게 만들지 고민하셔서 같이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한 5살, 6살 됐는데 편식을 하는 아이들은 같이 엄마와 아빠와
아이와 같이 조리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만든 음식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가면서 조리 실습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등어를 드시지 않으니까 잘 고등어 요리를 안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는 고등어를 잘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고등어를 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주실 때 내가 먹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골고루 맛보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에게 음식에 대한 편견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무슨 경우가 있냐면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 살이 쪄. 고기를 먹으면 뭐 건강에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편견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이한테는 이런 음식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좋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이제 좋은 면과 단점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는 단백질이 많아서 너무 좋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비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영양을 위해 엄마나 아버님이 영양사나 조리사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제 조리를 해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가족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채소, 고기, 또 이런 여러 가지 곡류 이런 것들을 다 한 상에 담아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단을 짜고 요리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끝으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이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 더 돈독해지는 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우리 가족은 원래 피가 섞여 있지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소통의 부족으로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제 소통도 하고 예절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또 어른한테 공경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예의범주도 그 시간에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생활에 대한 상담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더 좋은 시간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집에서 제가 당연히 알고 있으니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던 행동들이 아이들이 몰라서 이제 실수를 범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저는 조금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맛있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아이들과 함께 차리고 만들고 해서 같이 좀 함께 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외식보다는 이제 다 같이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옛날과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엄격하게 국은 국그릇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먹어야 하며 뭐 밥 먹을 때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교육들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수저를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음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음껏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에 좀 돈독하게 가족의 애를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은 갑자기 아이들이 커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유식을 하시면서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같이 밥상에 앉아서 아이는 이유식을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도 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쌀미음, 그리고 중기에 달고기죽, 그리고 멸치 청경채 진밥, 그리고 달고기 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쌀미음은 이제 초반에 시작하는 미음으로서 이제 정말 자극적이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달고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기에 이제 단백질, 고단백질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흰살 생선을 넣어서 만든 요리입니다. 달고기는요, 감칠맛이 많이 나서요. 이걸로 되게 회나 전을 많이 만들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죽을 좀 끓여서 주면 너무 단백질도 좋고 향도 좋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죽을 생각을 했고요. 달고기는 고혈압 예방과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심장 질환에도 좋은 생선입니다. 자, 그리고 멸치 청경채 진밥은요, 멸치는 아시다시피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뼈나 치아의 생성에 좋고요. 그리고 DHA 성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두뇌에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A 성분이 많아서 이제 눈과 간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골다공증도 예방되고요. 치아의 형성이나 뼈의 형성에 좋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개선이 되는데 요거 이제 어른들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멸치는 아이들한테 꼭 공급해 주셔야 할 식품이고요. 청경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부터 먹었던 채소는 아니지만 청경채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혈작용, 그래서 우리 피를 만들어주고요. 비타민C가 다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비타민C를 많이 공급해주고 면역력을 길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빈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 청경채 진밥은 칼슘이 대체적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C,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밥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달고기 전은 이제 완료기에 이렇게 진밥을 주시면서 조금 이제 더 해서 이제 반찬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달걀 넣고 밀가루를 하나도 넣지 않고 달걀만 넣어서 이렇게 부친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하셔서 좀 아이들한테 풍성한 밥상을 조금 차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간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간을 시작해야 돼요? 소금 간을요? 이렇게 말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금 간은 돌 이후에 천천히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간이 들어있는 간식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돌 전에 과자를 주셔서 또 다른 간식을 간이 있는 걸 주셔서 아이들이 이유식을 좀 기피하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 있는 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간식이라든가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유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를 하시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다거나 그러시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초기에 하실 수 있는 쌀미음 끓이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달고기죽. 그래서 달고기는 뭐냐면 흰살 생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생선을 드실 때 초기에 드실 수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래서 달고기죽, 그리고 말기에는 청경채, 멸치, 진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기에 되직하게 조금 밥 전에 드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밥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밥을 해주시게 되시면 우리 아이 이렇게 반찬을 보여주지? 그러면 달고기 전을 좀 붙여서 해드릴 거고, 이제 키트 나갈 때는 저희 청경채, 멸치 진밥이랑요, 그리고 달고기죽 거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기랑 말기에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진밥은 만약에 지금 말기를 아직 하지 않는 아이다 그러시면 진밥은 양념간장 하셔서 부모님들이 드셔도 되고, 죽도 마찬가지로 간 하셔서 드시면 훨씬 맛이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가 쌀미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쌀미음은요, 냄비에다가 제가 지금 쌀을 1시간 정도 불려서요. 1시간 정도 불려서 쌀 한 컵하고 물 반 컵 이렇게 해서 갈았더니 이렇게 한 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쌀미음을 쓰실 때는 요거부터 넣어주시지 마시고요. 물을 먼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물은 요거에 한 5배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배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쌀 바른 것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같이 끓지 않아도요, 그냥 같이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자, 나무 주걱으로요. 스테인레스에는, 그리고 그 코팅 있는 거에도 쇠 주걱으로 하시면 코팅이 일어나거나 쇠가 긁히기 때문에 금속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나무 형태로 된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요게 언제까지 끓이시냐면 뽀글뽀글 할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계속 저으시면 뽀글거리지 않고요. 잠깐 이렇게 놓으셨을 때 뽀글뽀글 할 때까지 끓여주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미음을 끓이시면요,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뭐 반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지금 쌀컵 한 컵 한 거잖아요. 종이컵으로요. 반 정도 해주시면 물량을 어느 정도 넣으시면 되냐면 한 3컵? 네, 2컵 반 내지 3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거 끓이셔서 냉장고 한 번 먹을 거씩 소분하셔서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 냉동고에 넣으셔도 되는데, 냉동고에 넣으셔서는 한 달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냉동고에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금 맛이 그래질 수 있으니까,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상태가 한 달 정도 생각하시고 끓이시면 되는데, 한 번 먹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유식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으시면 이제 얼음값, 뚜껑 있는 얼음값에다가 넣으셔서 한 번 먹을 때 한 조각씩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은 조금 물을 많이 넣지만 점점 이제 조금 2숟갈 먹을 때, 3숟갈 먹을 때를 지나서 개월수가 한 달 정도 흐르면
중기로 넘어가기 전에는 좀 요거보다 조금 되직하게 물을 한 3배 정도 넣으시면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렇게 떼면요 뽀글뽀글뽀글 끓어요. 자, 요럴 때 이제 끄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식혔다가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달고기 죽입니다. 그래서 달고기 죽은요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재료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채소를 이렇게 썰고요. 달고기는요 살짝 데쳐서 쓸게요. 찌셔도 되는데 물을 한 컵 정도 넣으시고요. 또 따로 찜기에 찌시기 뭐하시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채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호박은 쌀알 크기만큼, 쌀알 반 크기만큼 이렇게 물이 끓으면요 달고기는 사실은 요게 한 장이에요. 요게 한 장인데 요거 반장만 쓸 겁니다. 자, 반장만 쓸 거니까 반장.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달고기는 한번 이것만 이렇게 뒤집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은요, 쌀은 씻으셔서 저는 반 컵만 쓸 겁니다. 반 컵만 하셔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으깨주셔도 되고 칼로 다져주셔도 되는데요. 너무 잘게 하면 중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단계에 맞지 않으니까 중기에는 좀 쌀알 반 정도 크기로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저는 빨리 이제 저기 하실 때는 불리실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불리시면 되고요. 죽 끓이실 거는요. 밥 할 거는 한 30분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으깨셔서 준비를 반 컵만 준비를 하고요. 우마로 꺼내서 이렇게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고기 데친 물은요 버려주세요. 이렇게 버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자, 여기다가 약불로 설정을 하시고요. 참기름은 한 큰술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박 잘게 썬 거랑 당근 잘게 썬 거랑 고기랑 같이 넣어주세요. 계속 볶으신 다음에 쌀 아까 다져놓으신 걸 여기다 같이 넣습니다. 자, 여기 반컵이잖아요. 물은 3컵. 하나, 둘, 3컵 정도 넣으시고 센 불로 하셔서 쌀이 퍼질 때까지 끓여주시는데요. 센 불에서 끓으면 중간 불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고기 죽이 끓고 있는데요. 끓으면 약불로 줄이셔서 중간 불이나 약불로 줄이셔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쌀알이 퍼질 때까지. 끓는 동안에는 이렇게 물이 많으면 특별히 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물이 쫄아들면서 이제 얼른 이제 그러면 끓여주셔야죠. 자, 그동안에 저는 2개 남았죠? 2개가 남았습니다. 달고기 전과 청경채 진밥이 남았는데요. 청경채 진밥과 달고기 전이 남았는데요. 끓는 동안에 좀 재료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달고기 전에 채소는 양파가 들어가고요. 양파는요, 파보다 좀 덜 자극적이라서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히면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다지셔서 4분의 1쪽 정도만, 작은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분의 1쪽 정도만 이렇게 다져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미나리인데요. 파보다 미나리가 덜 자극적이고 향도 좋으라고 미나리를 좀 손질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나리. 자, 그 중간에 이제 달고기 죽이 거의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성이 됐고요. 자, 제가 이거는 한꺼번에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세척하셔서, 당근은 생강육수이고요. 세척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다지셔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금기랑 말기랑 완육이랑 다르니까요. 물을 1컵 정도만 하셔서 이제 데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칠 때 사실은 청경채 같이 먼저 좀 데쳐볼게요. 청경채 진밥의 청경채는 이렇게 꼭지는 따서 버리시고요. 자, 물이 끓으면 청경채를 넣고요. 건지실 때는 차가운 물을 준비를 하셨다가 푹 데쳐주세요. 배가 좀 익을 수 있게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데치시면 또 청경채가 노래지니까요. 배가 조금 익었으면 건져주시면 돼요. 배가 말랑말랑 거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끓는 물에 달고기를 데쳐주도록 할게요. 달고기는 이렇게 푹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달고기를 데쳐주시면 되고요. 달고기는 이렇게 삶은 거를 이렇게 도마에다가 놓으시고요. 달고기 삶은 거를 썰어주세요. 썰어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준비를 해주시고, 자, 달고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을 만들 건데 달고기 살이랑 양파랑 미나리랑 당근을요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간은 하지 않고요. 계란만 하나 깨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시고 잘 섞이도록 이렇게 비벼주세요. 자, 이렇게 비벼주시면 이렇게 비벼지죠? 자, 이것을 이제 붙여볼 건데요. 프라이팬에 팬을 붙여볼 건데요. 팬 불을 켜시고요. 그리고 한 큰술 정도의 식용유를 둘러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 숟가락씩. 계란물이 많으면 부치기가 어려우니까요. 계란물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요. 좀 작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씩 너무 두꺼우면 계란물이 안 익기 때문에요. 좀 얇게 하셔서 좀 크게 부치셔서 잘라주셔도 좋은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붙여주시는 게 훨씬 아이들이 먹기에 좋죠.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씩. 자, 이렇게 하셔서 뒤집어 볼게요.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진 거는 나무 주걱이나
나무 숟가락으로 너무 기름에 튀겨지지 않고요. 좀 적당하게 기름을 두르셔야 소화에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접시에다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달고기전을 이렇게 담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달고기전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청경채, 멸치랑 청경채랑 같이 하는 진밥을 할 건데요. 진밥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청경채를 제가 데쳐놨어요. 그래서 데쳐놓은 거를 찬물에 씻어서 꼭 짜셔서 물기를 제거를 하셔서 잘게 썰어줍니다. 잘게 썰어주고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쌀은 제가 30분 정도 불려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죽이 아니기 때문에 쌀은 따로 다지지 않습니다. 자, 쌀은 따로 다지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후라이팬을 한번 기름 없는 후라이팬에 지금 멸치를 한번 볶아줄 거였는데요. 기름 없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멸치는 그 등푸른 생선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조금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발생을 해서 좀 비린 맛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비린 맛 없애주려고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비린 맛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요런 밥새우처럼요. 요런 멸치도 조금 잔게 나와요. 밥멸치처럼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잔멸치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보다 약간 큰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 볶아주시는데 얼마나 볶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고슬고슬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슬고슬하게.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멸치가 따따따따따 튀어요. 그래서 그 튈 때까지 해서 딱 꺼주시고, 자, 요거를 이렇게 물기 없이 좀 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뺀 쌀을 종이컵으로 한 컵 넣으시고요. 아까 청경채 다 넣어서 준비하시고 그 위에 볶은 멸치는 한 100, 지금 50g 정도, 그냥 50g 정도만 준비하셔가지고 한 컵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한번 섞어주시고, 물은 진밥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일반 먹는 밥은 그 1:1이에요. 그린쌀하고 1:1이지만 우리는 진밥이기 때문에 한 컵, 그리고 2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죽은 한 5배에서 6배고요.
진밥은 2컵 정도 넣으셔서 처음에는 센 불 끓으면 약불로 줄이셔서 한 5분 정도 하시고 3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돼요. 불 끄시고. 그래서 끓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제가 완성시킨 것들을 좀 담아 볼게요. 자, 5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뜸도 들었어요. 자, 뜸도 들어서 밥을 좀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냄비에서 밥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기가 좀 많거든요. 이런 밥을 잘 저으셔서 청경채랑 멸치랑 잘 섞일 수 있게 뜨셔서, 이건 얼음밥 그릇이죠. 예, 아이들은 조금 한 4분의 1 정도로 잡으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만든 전체 이유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고기 전, 요거는 이제 완료기에 반찬으로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완료기에 말기에 진밥, 예, 진밥이라서 청경채, 멸치, 진밥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달고기 죽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생애 첫 이유식인 쌀 미음입니다. 자,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완료기 이렇게 해서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정성껏 만드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